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원주3류 중학교 학생들 모두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과 또 각자의 과제를 하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이제 인성 수업을 시작할 텐데요. 늘 학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듯이 성경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오늘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학생들이 흥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0대 2대 1 가장 안정적인 비율이란 이런 제목으로 인성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대 2대 1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10대 2대 1 좀 이렇게 긴 느낌이 나고 어떻게 뭐 좀 도톰한 느낌이 이렇게 나나요? 네. 뭔가 그냥 젓가락처럼 긴 느낌이 그냥 날 것입니다. 아마 요거처럼 요런 느낌이 날지도 모르겠어요. 자, 바로 이것은 현대의 거의 모든 배들이 차용하고 있는 배의 선박의 재원 중에 깨지지 않은 공식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배는 사람들을 실어 나르죠. 어디부터 어디로 실어 나르죠? 이쪽 대륙에서 다른 대륙으로, 강 건너에서 강 저편으로 물건들을 서로 이렇게 이동하기도 하고 이쪽 섬에서 저쪽 섬으로, 대륙에서 섬으로 이렇게 이동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배들 중에 가장 오래된 배가 있어요. 무슨 배가 있는지 아세요?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배가 나왔는데요. 이 배는 8,000년 전에 있는 비복리 폐총에서 나온 이 나무 배입니다. 이거는 그냥 한 통으로 된 한 배입니다. 그런데 AD 8세기 동구가 월지에서 그러니까 발견된 배는 이 나무가 이렇게 세 조각으로 되어 있어요. 즉, 이 나무를 이렇게 꿰어서 하나의 배로 이렇게 만든 그러한 배지요.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배입니다. 자, 그런데 4대 문명에서 배가 다 등장을 해요. 자, 어떤 배가 있었는지 여러분 알고 있나요? 바로 여기 보이는 이러한 돛배가 있고, 이렇게 그냥 거룻배 같은 배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갈대로 만든 이런 배들이 등장해요. 자, 그리고 이 사진 중에도 보이지만 여기 풍선처럼 생긴 이런 뗏목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배는 기원전 3400년경에 이집트에서 돛배로 출현합니다. 자, 돛배가 있지만 바람이 없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럴 땐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옆에 노를 저어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를 지금도 이렇게 재현해서 나일강에 가면 탈 수 있는 그런 배로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지금도 가면 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집트 문명이잖아요. 나일강의 문명이니까. 근데 이 다른 문명도 찾아볼까요? 기원전 3000년경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즉 강과 강 사이 사람들이 하던 그 문명의 배들이 발견되는데 바로 이런 배입니다. 갈대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갈대로 배를 만들 수 있지? 여러분 생각이 나나요? 그런데 부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를 우룩이라는 그 메소포타미아의 가장 오래된 고대 도시에서 만들어내었습니다. 우룩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고향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런 배를 이렇게 만들어서 기원전 3000년경에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배가 현대에도 다니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이렇게 관광지에서가 아니라 바로 페루에 가면 티티카카 우로푸노에 있는 갈대배입니다. 바로 그 배들 모습입니다. 어때요? 되게 정교하게 만들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이 우로스라는 말은 이 티티카카 호수의 위에 떠 있어요. 갈대가 가라앉지 않도록 계속 새로운 갈대를 말려서 위로 얹어서 섬처럼 되어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티티카카 호수에 떠 있는 섬, 그러나 마을로 되어 있는 이 마을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해요. 자, 이 배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문명이 있네요. 근데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이 배를 가지고 대양을 건넜던 거 아세요? 바로 이 아라비아 반도로부터 이 인도에 있는 이쪽까지, 하라파까지 이렇게 이동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이동하는 이런 과정에 이 사람들이 많은 항해 기술도 느끼고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배들이 인더스 문명에서는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인더스는 나무가 많은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강,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인더스와 겐지즈 강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인더스와 겐지즈 강 사이에 있는 잔지바르라는 곳에 목재가 많이 출시하던 그런 산지가 있었어요. 이렇게 구릉지가 있었고 그런 곳에 나무가 엄청 많았는데 그 나무를 베어서 궁궐을 짓고 이런 배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 강에 있는 나무들이 다 황폐화 되어 버렸어요. 지금 가보면 잔지바르에 가보면 그냥 습지고 황무지로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환경 파괴라고도 부르는 곳이 바로 인더스와 겐지즈 사이에 있는 잔지바르이죠. 바로 이곳에 있는 배 중에 발견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라파 항구 앞에 있는 바로 이러한 배, 돛배가 나무배로 이렇게 재현되어서 타고 다니고 있어요. 대단한 문명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중국도 배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이 배, 상해 앞에 와이탄에 있는 이 배인데요. 이거 황포돛배라고 하잖아요. 이 배를 가지고 타고 이 관광도 하고 또 이동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배가 이렇게 사람을 태우고 다니고 하지만 이것은 양자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울 때 중국은 어느 문명이 먼저 시작됐죠? 뭐 지금은 홍산 문화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제일 먼저는 황하강, 황허의 문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황허에는 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도 이러한 큰 배가 다닐 수 있을까요? 통행할 수 없어요. 황하에 있는 배인데 바로 이런 배입니다. 네. 돛을 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황무지가 있어서 또 근처에 강이 북쪽으로 흘렀다가 남쪽으로 흘렀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배를 이용하다 보면 근처에 있는 오랑캐에게 모든 것을 탈취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황허강을 이용할까 할 때 그냥 강과 강을 건너는 용도로 이렇게 양가죽으로 만든 뗏목을 활용해서 이렇게 강을 건너 다녔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황허에 있는 그러한 배들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청나라 시대에 작은 올리브를 이렇게 조각해서 있는데 대만 고궁박물관에 가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기묘합니다. 이 현미경,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딱 바라봐야 되는데 이 문까지 이렇게 흔들려요. 정말 정교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원전 2000년경 황하에는 배가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배는 뭔지 아세요? 이렇게 큰 배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현대상선이 운영하는 그런 배입니다. 바로 13100TEU 컨테이너를 20피트 기준에서 이 모든 것을 적재할 수 있는 13,000개 이상을 적재할 수 있는 그런 큰 배 빅토리호입니다. 이 배는 바로 부산항에서 떠나서 어디까지요? 미국 서부까지 왔다 갔다 하는 태평양을 항해할 때 사용되는 큰 배입니다. 바로 이런 큰 배는 이 길이가 365.5. 이것만 생각해도 엄청 길죠. 근데 여러분들이 맨날 달리는 운동장, 그쵸? 우리 원효삼역에 있는 운동장 있잖아요. 그 운동장 한 트럭을 돌면 약 340m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도 한 20m 더 긴 그런 거예요. 자, 그러한 배의 길이를 보여줍니다. 또 이 배의 너비는 48.4. 그래도 엄청나게 큰 거죠. 그 다음 높이는 72.2m. 컨테이너를 다 적재해서 이 빔까지의 높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는 에펠탑보다도 높고요. 해운대의 고층 아파트보다도 높은 그런 63빌딩보다는 훨씬 높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배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배예요. 자, 왼쪽에 있는 유조선도 큰 배에 속하는데 이 배의 옆에 가니까 어때요? 아주 조그만한 배처럼 보이는 것, 좀 왜일까 모르겠습니다. 이 배는 현재 운행은 하지 않아요. 그냥 탱커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유조선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까 방금 전에 봤던 그 빅토리오는 길이가 얼마였죠? 365.5였어요. 근데 이 배는 458.45. 더 길어요. 그리고 넓이는 24.66. 넓이는 좀 좁네요. 그쵸? 그리고 높이는 29.8. 그리고 톤수는 564,763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1975년도에 일본 오파마 조선조에서 스미토모 중공업이 이렇게 개발을 한 배입니다. 아주 큰 배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배가 안 다닌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큰 배들이 또 있어요. 종류별로 있는데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배는 자히르 바이킹이라고 큰 배 이름이었었는데 요즘에는 녹네비스라고도 불리고 요즘에는 몬트라고도 불립니다. 자, 이 배의 길이 아까 얘기했죠. 오일 탱커로 스미토모 중공업에서 만들었다. 근데 그 다음에 여기 메스크사에서 있는 맥킨리 몰러라는 배가 있어요. 이 배는 더 길어요. 399, 그 다음에 59, 14.5. 바로 컨테이너 배인데 대우에서 만들었습니다. 엄청 많이 물건을 실을 수 있어요. 18,000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다고 해요. 아까 빅토리아는 13,000개 정도였잖아요. 그것보다 5,000개나 더 많이 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배는 어디까지 다닐 수 있냐면 우리 가까운 그 말라카 해협도 지나갈 수 있는 배입니다. 또 여기 보면 벌크선으로 해서 발레 브라질이라고 있는 이 배도 있는데 이 배도 362m고 그 다음에 65, 30.4. 여러분이 비율을 잘 보시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벌크 탱커로 캐리어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나라 대우 조선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그 뭐라고 그러냐 크루즈선, 크루즈선이 나오죠. 이 크루즈선도 있는데요. 2010년도에 했는데 핀란드에 있는 STX에서 건조되었다고 합니다. 362 그리고 60.5, 72 이렇게 해서 이런 큰 배들이에요. 근데 이 배들은 통과할 수 있을까요? 운하들 통과할 수가 없어서 삥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보여줄게요. 그 다음 미국에 있는 엔터프라이즈 지금까지 버전을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아마 지금 7차인지 8차인지 아마 그러한 순서 정도 될 텐데요. 342m고 넓이는 78.4 그리고 높이는 39 이렇게 되는 배입니다. 미국의 NNS가 만든 배입니다. 자, 배들을 보니까 우리는 아주 여기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그런 조그만 존재일 것 같아요. 자, 세계 선박들이 통행할 수 있는 규격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어디냐면 말라카 막스라는 규격이 있고요. 수에즈 맥스라는 규격이 있고 파나 맥스라는 규격이 있어요. 이 운하를 통과하는 배들의 그 표준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 운하를 통과하게 되면 멀리 돌아가지 않아서 연료도 절약되고 또 배에도 무리를 두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선호합니다. 대신 통행할 때 통행세가 아주 많이 있어요. 만약에 이 수에즈 운하 192km를 다니려고 할 때는 바로 이러한 규격을 맞춰야 되고 16만 톤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통과 시간은 11시간에서 16시간 걸리게 되는데 통행비는 한 척당 평균 25만 달러. 엄청 비싸게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또 파나맥스는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곳을 통과하려고 하면 바로 얼마의 통행세가 있냐면 500에서 1500 US 달러를 내게 됩니다. 8시간에서 10시간이 걸리고요. 또 관문의 폭이 30.53밖에 되지 않아서 큰 배들은 또 지나다닐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가장 작고 그 다음으로 작고 그 다음으로 작고 가장 큰 제한 없는 우린 대양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이 말라카 막스도 폭이 요만큼 되지만 최소 폭이 2.8 그래서 병목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배들이 피항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서로의 규격이 다 정해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배들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비즈니스를 시작했어요.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따왔냐면 바로 성경에서 그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따왔습니다. 바로 이 네덜란드 사람이 만든 노아 방주입니다. 노아 방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성경에 기록된 것들에 대하여 그 치수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성경을 깊게 연구하진 않았지만 이러한 치수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휘버라는 이 사람이 이런 모형을 가지고 성경을 구해내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치수를 보면 이렇게 치수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아크는 이러하니 그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자, 비율이 어때요? 10대 약 2, 그 다음 1 이런 비율이죠. 아까 있던 배들하고도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에 창을 내고 어떻게 해요? 위에부터 한 규빗 뭐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배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3층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다 합니다. 그래서 휘버가 이거를 생각해서 나는 성경대로 더 이 규격을 더 찾아내고 더 정확하게 성경을 노아 방주를 한번 지어보겠다 생각을 하고 짓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 버전, 여기가 가장 오래되어 있는 예전 버전이에요. 이 배를 만들었는데 이 배는 1992년부터 계획을 세우고 2007년에 첫 번째 작은 방주를 만들었어요. 길이 70, 폭 9, 높이 13. 어때요? 조금 비슷한 보이긴 하는데 거의 그 느낌이 나죠. 그러한 배를 지금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어놓고 보니까 성경대로 더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계획한 것은 이걸 통해서 입장료를 받고 더 큰 배를 지어보자 생각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50만 US 달러를 벌어 들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제 배를 세워 나갑니다. 제가 작년도에도 환율을 봤는데 올해 환율이 어제 똑같았어요. 그래가지고 1183원 1달러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활용을 해보면 이 사람이 이 배를 짓는데 41억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길이 137m, 폭 30, 높이 23. 여기에 동물 모조품들을 다 집어넣고요. 성경에 있는 그 모델을 생각해서 3층으로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호텔도 있고요. 레스토랑도 있고 공연장도 있고 회의실까지 이렇게 구비했습니다. 지금은 그 네덜란드 메르베데 강변에서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건조를 완료해서 지금 지중해를 다 이렇게 투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요한 휘버의 네덜란드 홈페이지인데요.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건조하던 때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3층 구조로 만들었는데 거대하죠. 그죠? 자, 이게 이 안의 모습입니다. 건조할 때 모습이에요. 지금은 들어가면은 아마 더 현대적으로 되어 있을 텐데 모두 다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악어도 있네요. 그죠? 자, 또 여기 보면은 여기 뭐 이렇게 조그마한 동물들은 실제로 살아있는 조그마한 동물들을 키워요. 자, 그리고 회의실도 있고요. 여기 그 강변에서 만들고 있는 그 조선소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중해와 지중해 연해 국가를 이렇게 투어하고 있는데 이 배가 동력이 없으니까 막 이렇게 예인선으로 끌어줘야 돼요. 그래서 천천히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사람인데 이거는 성경에 있는 모델하고 좀 다르잖아 생각해서 정말 똑같은 시술을 만들어 봐야지 라고 하면서 만든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켄터키에 있는 성경 테마파크입니다. 이 엄청난 크기죠. 그죠? 자, 이것에 이제 카메라 찍는 명소인데 단점이 있다면 얘는 배가 물 위에 있지 않고 어디에요? 그냥 여기 호수 옆에 있어요. 느낌은 나요. 그죠?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자, 옆에 보면 여기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가면 찾아볼 수 있고요. 입장료는 좀 만만치 않게 조금 비쌉니다. 자, 이러한 것이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 켄터키주 여기 인디애나폴리스와 웨스트 버지니아 요 사이에 있는 곳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윌리엄스타운에 가셔서 이 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배의 안의 모습도 이렇게 3층 구조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3층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똑같이 3층 구조로 만들어 냈는데 이 안에 이렇게 동물 모형들을 집어넣어 놨어요. 근데 같이 있을 리가 있었을까요?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성경에서 찾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해내면 좋겠습니다. 자, 배 선자를 보면 배 주자에 8팔자 입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에는 몇 명이 탄다? 8명이 탄다라는 뜻이죠. 자,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노아의 아크에 몇 명이 탔냐면 8명이 탔어요. 그것을 한자에 제대로 구현해 놨다는 것입니다. 자, 배를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테바. 테바는 방주라는 뜻인데 상자라는 뜻이에요. 아크라는 맛이죠. 근데 이 배가 며칠을 버텨요? 40일간 폭풍우를 버텨냅니다. 막 쓸리고 하는 이런 폭풍우를 걸려내고 1년여를 항해를 해요. 네, 대단하죠. 270일을 항해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하겠지만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청량을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우리가
고고하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발견된 로얄 큐빗이 있어요. 로얄 큐빗, 왕들이 사용한 큐빗이니까 얼마나 정확할까요? 큐빗을 가리킬 때는 어디부터 어디를 얘기하냐면 이 팔꿈치부터 손끝까지의 거리를 이거를 큐빗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 장 거죠. 우리로 말하면 요즘에. 근데 이게 이 투탕카멘 묘에서 발굴됐어요. 큐빗 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묘에서 테베에서 이 무덤에서도 이게 발견이 됐어요.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자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이 두 개의 길이를 이 큐빗에서 큐빗을 그래서 이쪽에 이집트에서는 523에서 529mm라고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큐빗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집트에서만 큐빗이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바벨론에서도 이런 큐빗이 나왔는데 구리합금 큐빗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1916년에 이라크 동남부의 니프루에서 구리합금 막대를 발견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아마 그동안 변형이 없었을 거예요. 아까 있었던 그 이집트의 큐빗 같은 경우에는 건조하거나 습하면 늘어났다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무가 그만큼이 확장도는 없지만 이건 금속이니까 더 정확할 거라고 생각해서 측정해 냈더니 바로 518.6입니다. 아까는 523에서 529 사이라고 했죠. 그거 518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약간의 차이, 이쪽 사람의 키의 차이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노아 방주의 크기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측정해 내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두 개의 척도를 가지고 노아 방주의 그 수메르 규빗자를 적용해서 계산해 봤습니다. 300규빗 하니까 1규빗에 그 518.6으로 6mm로 계산해 보면 155.58m가 나옵니다. 너비는 25.93m가 나오고요. 높이는 15.558m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부피는 얼마나 될까요? 지혜로운 친구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금방 다 계산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아의 방주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저에게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성경을 가지고도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찾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죠? 자, 비율을 보면 약 10대 2대 1 정도에 대한 모습이 나올 수 있겠죠? 네. 부피는 62,000 정도 되네요. 자, 그 길이를 비율로 보면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가장 큰 배, 이 몬트라는 이 배에서는 뭐예요? 454.45, 24.611, 29.8 이렇게 해가지고 쭉 있습니다. 근데 비율을 보면 이거는 1975년, 이거는 2013년, 이건 2010년, 1958년인데 비율이 어때요? 비슷하지 않아요? 네, 약간의 차는 있지만 약 2 정도의 10대 2대 1의 비율을 거의 비슷하게 맞춰 놓고 있습니다. 현대 조선에서도 가장 흔들림 없이 대양을 항해할 수 있을 때 안정성을 가리킬 때 복원력, 즉 배 복원력을 얘기할 때 10대 2대 1의 비율로 배를 만들면 안정적이라는 것을 사람들도 조선을 배우는 이런 사람들도 다 발견해낸 거라는 뜻입니다. 자,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조선 그 공업적으로 엔지니어로 또는 그러한 곳에 이제 연구하는 학자로 했을 때도 이 비율을 더 연구해내면 좋겠어요. 대동 연구단지에 있는 그 카이스트 연구원들도 이 노아 방주의 복원력을 실험을 했었는데 안정적이다라는 것을 발견해서 이렇게 신문 잡지에 낸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가장 큰 배를 찾아봤고요. 가장 큰 배가 어떻게 운용되는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노아 방주가 어떻게 출현했는지도 보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사람이 비즈니스 모델로 이렇게 이어갔는지도 이렇게 찾아보았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을 연구할 때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낸다면 여러분들도 큰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친구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정확한 부분을 적용할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소멸되길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아들을 주면서까지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친구들 열심히 도전하면서 다음 인성 시간까지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